2004년 경기도 부천. 그곳은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비교적 평범한 주거지였고 다세대주택과 오래된 단독주택이 뒤엉켜 있는 동네였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어른들이 야근을 마치고 들어오던 그저 그런 일상이 이어지던 동네. 그러나 그해 여름, 이 평범한 마을의 골목 어귀는 괴담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부천의 한 여중생이 집을 나섰다. 평소처럼 학원에 간다며 인사를 하고 나간 그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밤이 되었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는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이웃들도 걱정하며 수색을 도왔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실종 경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학생이니까 가출한 걸 수도 있어요. 친구 집에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세요. 경찰의 대응은 무기력했다. 가족은 애가 탔고 밤마다 그 아이의 방 창문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 동네에는 수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 어떤 집 지하에서 울음소리가 났대. 그 집 원래 사람이 살긴 하는 거야? 이야기는 퍼져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을 갖지 못했고 경찰 역시 그러한 제보를 단순 괴담으로 치부했다. 그렇게 한 달 반이 흘렀다. 50일이 지난 어느 날 이웃 중 누군가가 경찰에 다시 제보를 넣었다. 어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그 집 지하실에서요. 경찰은 마지못해 출동했고 문제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 집은 평범한 30대 남성,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격의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다.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한다는 그는 이웃들과 특별한 마찰도 없고 특별히 의심받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경찰은 악취의 얼굴을 찌푸렸다. 주택의 내부는 지저분했고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남성은 고양이 사체 때문일 거예요라고 둘러댔다. 악취가 나는 곳은 지하실이었다. 지하실 문이 열리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하실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다. 벽과 천장에는 흡음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낡은 침대와 음식물 쓰레기, 피가 흥건히 남은 이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 한켠 플라스틱 통 안에서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알몸 상태였으며 몸 군데군데 상처가 있었다. DNA 확인 결과 바로 50일 전 실종된 여중생이었다. 피해자의 몸속에서는 가해자의 DNA 정액이 발견되었다. 성적 학대가 심했는지 피해자의 몸 군데군데 심한 훼손이 있었다. 가해자는 체포됐다. 그는 자백했다. 아이를 납치해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감금했고 수십 차례 성폭행과 학대를 가하다가 사망에 이르자 시신을 은폐하려 했다고. 처음부터 그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지하실의 방음공사도 모두 이 목적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그가 운영하던 PC방에서 아이를 처음 본 이후 그는 미행하고 관찰하고 기회를 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납치 감금 후 하루 수차례씩 성폭행을 했고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고 잔인하게 어린 소녀를 짓밟았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가 아이를 감금한 동안 이웃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여도 눈으로 둘러볼 뿐 딱히 조치는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웃 주민들 중 몇 명은 정말 그때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곧 전국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아이는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소녀는 경찰이 죽게 만든 것이다.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사건 이후 그 집은 철거되었고 그 골목은 한동안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야기가 돌았다. 밤이 되면 그 골목 지하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지나가던 개가 그 집 터에서 갑자기 멍멍 짖고 뛰쳐나왔다. 폐허가 된 자리 위에 가끔씩 어린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비친다. 누군가는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골목을 절대 밤에 지나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여겼다. 지금은 다른 건물이 자리해 있다. 하지만 이곳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부천 골목의 지하실. 이 괴담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다. 그 어둠 속엔 실제로 사라진 한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들이 있었다.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13살 어린 소녀에게 우리 모두는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낯선 곳에서 학대를 받다가 생을 마감한 어린 소녀의 영혼이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